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달러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이 연결 구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베네수엘라 제재 이슈가 재점화될 때마다 원유 공급 불안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달러 인덱스와 위험 자산 심리가 연쇄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마지막에 반응했지만 그 폭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와 재강화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애매한 태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보다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자금은 안정과 해피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될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다시 묶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를 비트코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정치 뉴스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와 달러라는 중간고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이며 미국의 제재 여부에 따라 글로벌 원유 공급 곡선이 미세하게 남아 움직여왔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다시 자극을 받고 이는 금리 기대와 달러 강세 또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에서 직접적인 수혜자도 즉각적인 피해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 유동성이 조여지는 국면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묶이며 압박을 받아왔고 반대로 달러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대체 자산으로 재조명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투자자 심리는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일부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다른 일부는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수록 현금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거래량은 늘지만 방향성은 흐려지고 작은 뉴스에도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뉴스가 곧바로 비트코인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원유 가격 반응, 달러 지표 변화, 금리 기대 순서를 거쳐야 비트코인까지 영향이 전달됩니다. 과거 비슷한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성급하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정작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반복해왔습니다. 당시에도 원유는 먼저 움직였고 달러는 며칠 뒤 반응했으며 비트코인은 가장 늦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 차를 무시한 판단이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 리스크는 정책 신호의 불일치입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시장은 과잉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모든 지정학 이슈가 시장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역시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이 이슈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한 상태일까요? 그리고 원유와 달러 중 어느 신호가 먼저 무너질 때 비트코인은 반응하게 될까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가 뉴스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공급과 결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최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재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이중적인 신호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실제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막힐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곧 위험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거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회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유입되는 자금은 장기 신뢰 자금이 아니라 단기 대응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같은 속도로 되돌릴 위험도 동시에 키웁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달러 체계에 대한 신뢰 질문으로 번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재와 완화가 반복되면 국제 거래 파트너들은 달러 결제 의존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고 일부 국가는 대체 결제 수단이나 자산을 모색합니다. 이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닌 결제와 가치 저장 논의의 한 축으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 가격 급등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 글로벌 보도에서는 베네수엘라 제재 논의가 에너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정치적 압박이라는 목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월가 리서치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원유 가격보다 달러 변동성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 리스크는 정책 결정의 시간 지연입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루머와 추측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 왜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지정학 뉴스가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믿는 것도 하나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격 반응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뉴스에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핵심 변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통해 이 불확실성을 구분해야 할까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가 일정 시간 시장에 노출된 이후에는 뉴스의 신선도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패턴이 더 중요해집니다. 초기에는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가 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갔는지가 가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산으로 인식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상승과 하락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방향 패팅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학 이슈가 장기 신뢰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이벤트로 소멸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이 단기간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점점 뉴스 자체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뉴스가 아니라 유동성 지표와 거래소 내부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증가하는데도 가격이 정체된다면 이는 대기 자금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반대로 유입 없이 가격만 오를 경우 단기 과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위험을 감수하던 투자자들도 반복되는 정책, 뉴스와 방향 없는 움직임 속에서 관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좁은 범위에서 흔들리며 작은 뉴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안정 구간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 인터뷰를 보면 이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확신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보다 연준이 발언이나 달러 유동성 지표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지정학 뉴스는 변동성 촉발 요인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시장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 리스크는 시장 집중도의 변화입니다. 소수의 대형 거래 주체가 변동성을 주도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흐름을 읽기 더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잠잠해진 이슈는 언제든 다른 거시 변수와 결합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흥보와 변동성은 단순한 소모일까요? 아니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를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핵심은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이슈가 어떤 거시 흐름과 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지만 달러 유동성 변화나 금리 기대 전환과 맞물릴 경우 시장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이 제재와 완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달러 결제 질서에 대한 신뢰 질문이 다시 떠오를 경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닌 대한 자산 프레임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 해석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관 자금은 항상 시험적인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그 이후에 서서히 비중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표와 장기 보유자 비율 같은 내부 데이터가 가격보다 먼저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용한데도 네트워크 활동이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면 이는 시장 내부에서 다른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는 2단계에서 양극화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뉴스의 피로감을 느끼며 관심을 거두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장기 관점에서는 기존 금융 질서에 반복되는 불안 요소를 근거로 비트코인을 다시 점검하는 움직임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두 흐름이 공존할 때 시장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장기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같은 지정학 이슈는 단기 매매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달러 체계가 언제나 정치적 판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될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다시 논의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는 가격 예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에 대한 고민에 가깝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하이 리스크는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슈 하나로 비트코인의 방향을 단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영향도 없다고 치부하는 것 역시 위험한 극단일 수 있습니다. 이슈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다른 거시 변수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갖는 연결고리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이 연결고리를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달러 유동성 변화와 네트워크 지표 중 어떤 신호가 먼저 변화를 알리게 될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